뉴스에서는 계속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려운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딱 정리해드립니다. 무사셋의 새로운 코너 무사셋 이슈집 지금 시작합니다. 법무사, 노무사 셈사 셋이 모여 무사셋입니다. 셋입니다. 무사셋. 이슈집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요즘 많이 언론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이슈들을 각각 하나씩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걸로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확대됐다는 겁니다. 상법 제 382조의 3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제1항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된다. 근데 여기다가 회사와 주주를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된다. 제2항도 있는데요.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화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갖다 조금 더 삽입을 했다는 거죠. 주주가 포함되는구나. 네, 주주가 포함된다라는 거죠. 좀 애매하긴 하죠. 왜냐하면 회사의 주인은 원래 주주니까 그건 당연한 규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의 법 해석이라든지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액 주주들의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창업주 뭐 그런 분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주의 이익은 좀 배제되는 경우가 좀 있었죠. 주주까지도 이익을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규정에 보면 이사가 업무상의 고의나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거기도 당연히 이번에 이제 주주가 들어간 이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주주한테까지도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죠. 소액 주주라도. 그렇죠. 물론 그 소액 주주가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를 입증해가지고 법정으로 다투어가지고 그것들을 관철시키거나 소정의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데까지는 또 엄청난 또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겠죠. 네.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명문으로 회사뿐만이 아니라 주식을 1%만 갖고 있는 소수 주주라고 하더라도 주주들을 위해서 그들의 이익을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을 좀 더 투명하고 성실하게 해야 되는 의무가 생겼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독립이사 제도인데요. 상법에는 이사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무사세처럼. 하나는 사내이사, 그리고 또 하나는 사외이사, 세 번째는 기타 비상무이사 있잖아요. 그중에서 사외이사라는 말이 사외, 바깥 외자를 쓰니까 네. 밖에서 온 사람, 회사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 그런 식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독립이사라는 이름으로 바꾸자. 이름을. 이름을. 사내이사가 아니라 사외이사라고 하니까 저기 전혀 상관없는 외부인이 왔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사외니까 바깥 사람이라서 회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별로 영향력이 없다. 그런 어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대주주라든지 회사의 경영진과 독립되어 있다. 독립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사로서의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확실하기는 측면에서 독립이사라고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정관이라든지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등기할 때 그 명칭은 바꾸어서 각종의 시행 규칙에 따라서 이제 업무 관행이 바뀌게 되겠죠. 그러네. 이거 등기할 때서부터가 이제는 독립이사라는 단어를 써야 되겠다. 그렇겠죠.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사회이사를 전부 독립이사로 변경 등기를 강제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는 일거리가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유예 기간을 두겠죠.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3% 룰이라고 이른바 얘기하는 건데요. 상법에 원래 3% 룰이라는 게 있긴 있었습니다. 뭐예요? 지금도 감사를 뽑을 때 이제 대주주 측에서 예를 들어서 주식을 뭐 50%, 30%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이 지정하는 사람이 바로 감사가 돼버릴 확률이 가장 높아지잖아요. 특수관계인 그리고 최대 주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결권을 가지고 감사를 뽑을 때 네네. 3%까지만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3%는 그 사람들의 뜻이 그대로 반영이 되겠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야말로 감사를 조금 공정한 그 그렇죠, 이름에 그렇죠. 걸맞는 업무를 그렇죠. 수행하도록. 감사라는 건 말 그대로 진짜 이사하고는 독립된 지위에서 회사를 감시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끈앞풀이 감사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맞지, 있었잖아요. 맞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3% 룰을 적용한다라는 거는 원래 있어요. 근데 이제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 자본금이 2조 원 이상이라고 하든가 그럴 때는 이제 이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감사가 아니라 감사위원회라는 것도 별도로 두게 돼 있거든요. 그 감사위원들을 뽑을 때도 3% 룰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좀
이원화돼 있었어요.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이 있을 수 있고 네.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 있을 수 있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한쪽에 대해서는 최대 주주와 이해관계인을 최소 3%만 인정해주는 그런 길이 있었고 또는 특수관계인은 빼고 네, 대주주 쪽만 3%만 인정해주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다 동일하게 해가지고 사회이사든 사내이사든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감사위원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들에 대해서는 똑같이 3% 룰을 적용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주주라든지 흔히 말하는 경영주 측의 입김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소액 주주들의 이익이 좀 더 잘 관철될 수 있다. 네.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드디어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진짜 그렇죠. 뭐 여의도 그런 데 가가지고 열 네. 때 진작 했어야 돼. 주식을 많이 갖고 있지 않다든지 또는 지방 먼 곳에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어렵게 와가지고 실제로 거수에 참여해야만 의결이 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을 해서 누구나 전자적인 방식으로 참여해가지고 온라인으로 투표를 할 수 있게끔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속해 있는 각종 협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전자총회를 하고 또 결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게 하나의 트렌드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자주주총회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답니다. 예. 2년 뒤. 네네네. 그치,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쵸, 뭐 그쵸. 그러려면. 그렇죠. 네. 예. 이런 거를 또 플랫폼을 개발하는 또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빨리 주식 투자합시다. 요는 네 가지 전부 다 이제 경영에 대한 투명화. 그렇죠. 거의 주주의 네. 이익 강화. 소액 주주들을 굉장히 좀 그래도 배려하는 이렇게 간단히 개정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역시 또 상식을 한 움큼 쌓았습니다. 무슨 말씀? 저도